안녕하세요. 레알 산부인과의 레이디쌤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헤르페스예요. 헤르페스. 미국 사람들은 헐피스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단순 포진이라고도 하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병하면 빈도가 높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클라미디아가 가장 흔하고요. 헤르페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빈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매독, 임질 등이 있겠지만 레이디쌤이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만나보는 환자분들 헤르페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헤르페스는 종류는 바이러스예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조금 다르긴 한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 직접 접촉해야 생깁니다. 여기 병변이 있고 헤르페스 걸렸어요. 여기는 안 걸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닿았을 때 옮길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긁은 적이 있거나 아주 미세한 상처가 있을 때 더 잘 옮는다고 돼 있어요. 내 성기에 헤르페스가 났다면 언젠가 어딘가 다른 사람의 헤르페스 병변이랑 내 성기가 닿았기 때문에 옮는 거고, 꼭 파트너 남자의 성기가 내 성기에 삽입이 돼서 옮는다기보다는 닿기만 해도 옮을 수 있는 성병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바이러스가 접촉에 의해서 옮게 되면 맨 처음 옮아서 내 몸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심하게 아파하세요. 성기 주변에 여러 개의 물집이 생겨요. 새구두 신을 때, 운동화 새거 신을 때 발 뒤꿈치에 물집 생기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게 성기에 여러 개가 생겨요. 정말 아프겠죠. 물집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신 반응으로 열도 나고 감기 걸린 것처럼 춥기도 하고 사타구니, 즉 주변 임파절이 붓기도 합니다. 최초 감염 때는 감기 증상도 있으면서 성기가 너무너무 아프다. 이게 이제 최초 감염 때의 증상이에요. 다만 물집은 발 뒤꿈치처럼 좀 크지 않고 미세한 1, 2mm, 2, 3mm 정도의 작은 사이즈고 외음부에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서 굉장히 큰 통증을 일으키는데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나면 빠른 시간에 좋아지기도 하고 특히 첫 번째 감염 때는 빨리 바이러스 약을 먹어서 증상을 빨리 경감시키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일반 항생제와는 달라요. 약국이나 다른 데서 혼자 구할 수는 없고 병원에서 처방 받아야 하고 최초 감염되고 이제 걸렸고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하는 시기가 지났다. 그 다음부터는 재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최초 감염은 병변이 있는 사람의 병변이랑 내 피부에 닿아서 옮지만 그 다음 재발부터는 접촉은커녕 심지어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 살아도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않아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겨요. 환자분께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처음 감염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깊숙한 곳은 신경절이라고 해요. 숨어 있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외음부 피부로 올라와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뿐이지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서 바이러스를 쫓아낼 순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바이러스랑 함께 가는 거고 면역력이 좋다면 계속 들어가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면역력 떨어지면 성관계 안에도 새로 올라와서 병변을 만들 수 있는데 재발하는 경우는 최초 감염과는 다르게 물집이 한두 개씩만 나고 처음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덜 아프고 횟수도 좀 줄어든다고는 돼 있지만 내 면역력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이후부터는 조금 덜 아프다고 알고 계세요. 내가 헤르페스에 3년 전에 남자친구한테 처음 걸렸어요.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생깁니다. 그 남자친구와는 벌써 헤어졌네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제 헤르페스가 옮을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헤르페스 병변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한번 생겼다. 내가 생겼을 때 헤르페스에 걸리지 않은 다른 남자친구에게 내 병변이 닿게 되면 옮을 수 있어요. 맞아요. 성기에 뭐가 나서 아플 때는 파트너를 위해서 조심하는 게 좋겠지만 안쪽에서 생기면 잘 모르기도 해요. 걸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정도가 경미해지니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관계하면 옮을 수도 있다.
있죠. 즉 책에는 증상 없어도 옮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지금 보는 여성분들 혹시 임신 출산할 계획이 있다면 질을 통해서 질식분만하는 걸 뭐 자연분만이라고 하죠. 내가 임신 중에 면역력이 너무 낮아져서 지금 성기 헤르페스가 나 있는데 오늘 진통이 와서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면 아기가 나오면서도 아기한테도 헤르페스 병변이 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성인하고 다릅니다. 혹시 나의 성기에 있는 헤르페스 병변이 아기한테 닿으면 아기는 성인과 면역력이 달라서 심각하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성기에 헤르페스 병변이 있다. 지금 곧 아기가 나올 것 같다. 만삭이 돼서 오늘 내일이 예정일이다 할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헤르페스 병변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하고 접촉에 의해서 없는 거기 때문에 내 병변이 걱정이 된다면 제왕절개를 하고 출산하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아기 낳는 진통 너무 아파요. 정말 죽을 것처럼 배가 아프죠. 배가 너무 아파서 내 성기에 뭐가 나 있나 없나 지금 그거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도 있죠. 모르고 출산했다가 실제 사망하는 아기들도 있었고 임신 중에 자주자주 생긴다면 항바이러스제를 주기적으로 먹어서 억제한 상태로 자연분만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무서워서 그냥 제왕절개 할래요. 뭐 이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도 돼요. 내가 얼마도 면역력 떨어질 때마다 따끔따끔 거리고 아프고 불편하지만 내가 옮은 이후에 다른 파트너에게 또 옮을 수도 있고 아기에게 옮을 수도 있어서 몇 가지 주의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입술에 나면 E형, 성기에 나면 E형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기에 났다고 무조건 E형, 입술에 나면 E형 아니고 요즘은 구강성교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입술에 1형이 났고 구강성교를 했는데 내 1형이 파트너 성기한테 간다. 그러면 이분은 성기에 1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입술이 난 적이 없는데 구강성교 하다가 파트너의 E형이 내 입술에 올라온다면 나는 앞으로 입술이 E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형은 무조건 입술, 2형은 무조건 성기 이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태를 어떤 타입을 올맞는지에 따라 부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성기에 궤양이 생기는데 매도그 궤양과 구별하기 위해서 매독 검사 정도는 해보는 걸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산부인과 선생님께 저 매독 검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는 STD 12종이 보험이 돼서 12종 안에 매독과 헤르페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만 검체를 묻혀도 검사가 가능하므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독이 있으면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뭐 연락 주시겠죠. 헤르페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 혹시 이 외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안녕.